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월 5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몽뚱생뚱 곰당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벌써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점을 세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아예 신점을 세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가 이제 구점을 세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한 해가 가고 또 새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일단 1년 동안 강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또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8년도가 됐는데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꾸준하게 제 길을 갈 생각이에요. 계획은 2월 달부터는 이제 UCC를 이제 다른 동료와 좀 찍어볼 생각이 있고, 또 1월 중순 때부터는 무명알파에서 또 다른 좀 일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또 2018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 일도 물론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일도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조금 뭐랄까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좀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전문가들을 믿고 있듯이 전문가들도 팬들을 믿어요. 전 좀 믿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새해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전 사실 그런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도 전 있어요. 왜? 그건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해온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아무리 이재용이가 흔들리고 아무리 윗대가리들이 수뇌부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삼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1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등, 2등 이런 걸 떠나서 제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강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늘 신선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성원이 저에게 믿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잘하겠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 저를 믿었던 만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강타라는 사람을 잘 봤지. 그리고 저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강타를 하는 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강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이고요. 지난주에 서울 경마가 휴장이다 보니까 저도 부산과 제주를 내려가서 현지에서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일요 경마에서 비치정상 마이티잼 151.9배 단통으로 마치면서 성원을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자 매출이나 ARS 매출이나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유종의미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절치부심 다른 마음으로 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주에 그나마도 잘했던 거는 제주 구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3번 젠틀가이의 9번 금대봉 복승 83.2배 쌍승 181.9배를
딱 3조만 갖고 적중을 한 거. 그거 외에는 별로 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잘했을 때는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저는 강탈하는 사람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예상은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을 사거리를 타더라도 한 달 동안 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이길 때 저는 그만큼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마는 또 그런 전문가는 제가 가야 될 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출이 줄으면 내가 못해서 주는 거니까 인정을 할 것이고 내가 매출이 늘으면 내가 잘해서 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곱게 봐주시니까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는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의 길을 갈 생각이고요. 2018년도에도 나만의 예상, 강타만의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경마는 총 13개 경주 부산경마로만 짜여져 있는데 출조주 수가 굉장히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편성을 만들다 보니까 출조수도 줄고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도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마 흐름은 대부분 안 터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까다로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중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경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마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돈을 갖고 와서 배팅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갖고 분산 배팅을 해서 조금 먹고 그 조금 먹은 돈을 뭉쳐서 한 경주에 심어가지고 목돈을 만들면 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는 수밖에 없어. 절대로 이런 경마 일에는 많은 돈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후반부에 그나마도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경주들을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작전으로 임해볼 생각이고 전반부에는 안정되는 적중 쪽에 포인트를 잡고 경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강타가 또 함께하는 거니까요. 저는 솔직히 좀 아줌마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 경마 하는 데 있어서 또 아저씨 팬들이 또 ARS도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단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며 자,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는 서 있는 경주입니다. 그 후착이 문제예요.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경주지 대가리는 서 있습니다. 자, 1번 장안질주라는 마필입니다. 효식이가 지금 이제 승부가 되는 마방이 19조하고 8조입니다. 그런데 두 마방에 했을 때는 19조의 마방은 제 시대가 옛날에 계속 타던 마방인데 이효식이한테 뺏긴 거고 8조 마방에 8조가 아니죠. 10조죠. 10조 마방의 마필들은 경윤이가 타던 거야. 송경윤이가 타던 건데 또 효식이한테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효식이가 그만큼 잘 타는 거예요. 꼬마 기수지만 제가 봐도 다무지게 탑니다. 이 마사고 출신들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런지 일단 뭐 이 말 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장안일주는 전개상으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또 현 보유한 능력 자체로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번 장안일주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자, 후착은 3파전입니다. 딱 3마리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면 돼요. 2번 골든에이지. 자, 여기에 6번 해동력을. 자, 7번 샤프벨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게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2번 샤프벨이 그나마도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2번 샤프벨도 좀 나아 보이고 또 배당의 가능성은 2번 골든에이지가 좀 나아 보이고 배당의 가능성은 7번 샤프벨 정도가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2번 골든에이지, 7번 샤프벨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현장에서 이들 마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마리 중에 1마리. 또 하나의 이슈는 김혜선이하고 지금 김철호가 부산으로 갔고 하만식이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기수 변동이 있었는데 이런 기수 변동이 있다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죠. 주인권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조성건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자리를 못 잡았고, 김혜선이가 가서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그 부분이 아주 기대가 되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기수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지 저 역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리고 감기가 요즘 유행인데 감기 기운으로 해서 헬렐레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경주시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어찌됐든 5번 실버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10월달에 외상으로 인해서 수로 처치를 받고서 그 이후에도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 이후 4번의 경주에서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중간에 10월달에 수술을 받았어도 11월, 12월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이 마체가 지금 489kg로 맨 처음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466kg까지 빠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살 자체가 완벽하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실버 라인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 과정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은 그 마필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 라인이 선행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채용력이라는 기수의 각질 자체가, 기성들 각질 자체가 선행선입형 마필을 잘 타잖아요. 그런데 이 추임말을 과연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두권을 향할 수 있는 마필들 2두는 지켜봐야 된다. 왜? 2번 부경덥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문주건이니까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필 능력은 괜찮다. 자, 그래서 2번 부경더비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선입이 가능한 전력이란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조정으로 볼 수가 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7번 2연 정도가 선행을 가는데 재검 때 모습도 보니까 뒷심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부경돔이라든지 6번 새로운 보물 이런 마필들이 나름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자, 어찌됐든 5번 실버 라인은 패턴 자체로는 하자가 없지만 기수의 기승술 자체에 주행 습성 자체에 약간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2번 부경돔이나 6번 새로운 부분은 배팅권에 함께 안착을 시켜볼 필요는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마필 능력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경주의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맥을 잡지 못하고 한 마리 한 마리 개별 분석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결과는 1, 3착, 2, 3착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입상을 못하고 적중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가닥을 못 잡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가닥을 잡는데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예상을 하는데 또 배팅을 하는데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3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경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일단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은 1번 BK 골드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게 자, 성장 과정의 마필들을 모든 경주마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어린 마필이 앞을 끌어내면 D가 무너지는 거고 또 초반을 참고 따면 D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번 능력을 끌어내면 소폭 조정을 거치고 한 번 능력을 끌어내면 소폭 조정을 거치고 이게 경주마가 가장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그려주는 건데 일본 BK 골드가 그런 성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것이 선입 취입형 마필이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것이 빠른 레이스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경기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빠른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선취입형 마필들의 득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인 가운데 일본 BK 골드가 경주마의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BK 골드는 뭐다?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경주. 축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3번 최강우먼과 5번 한금벌, 벌마 이런 마필들보다 우수한 신마를 찾는 것이 이번 경기 포인트다. 그러니까 후착은 아무래도 이 신마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 텍사스 공주는 4번에 걸쳐서 주행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겠고요. 7번 기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안정적인 능력은 당연히 7번 한원의 빛이라는 마필이 바닥을 때리긴 했어도 주행검사 때 바닥을 때리긴 했어도 기본적인 능력은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1번 BK 골드와 7번 한원의 빛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BK 골드와 7번 한원의 빛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주 하나하나가 이놈저놈 다 팔리면서 적중을 해도 깔끔하게 적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갖고 붙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아웃이야. 그냥 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는 최소 구멍으로 적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을 때리던 저배당을 때리던 간에 구멍수를 줄여서 또 평소보다 배팅 액수를 줄여서 그렇게 야금야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약계 경마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날 돈 지나면 어디 간다? 홍콩 갑니다. 그냥 렛츠고 영동대교, 렛츠고 홍콩. 그냥 바이바이 하면서 족밥처럼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난 족밥이요 이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경마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안 팔리면은 한번 승부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능력상 우위는 일본 조이풀 메모리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건이가 탔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진겸이가 타고서 입상을 하고서 지난번에 인겸이를 태웠는데 이게 뭐 초반 선행력도 하강을 하더니만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철저하게 헤맨 마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안 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필의 습성을 모르고 조인건이가 탔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번 경시에는 일본 조이풀 메모리를 2호 시기를 기능을 시켰는데 지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선취인 정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기본 선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능력상으로 본다면 이 1번 조이풀 메모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그레이스톰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팔려도 걱정이고 안 팔려도 걱정인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상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성장된 발걸음을 보여줬지만 워낙에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급조한 편성이 많기 때문에 출전만 대부분이 완벽한 조교를 하고 나온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주는. 왜? 마필 자체가 준비가 덜 된 마필들이야. 대부분의 편성에서. 그러니까 조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심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교,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엔 2주, 3주에 출전을 해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필 자원은
질적 수준으로 봤을 때 3주, 4주를 정확하게 쉬어줘야만 이 마필의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더군다나 모래주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거지. 특히나 성장만 가정해서. 그래서 3번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게 아사무사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어쨌든 승부 의지는 3번 그레이스톰이 강하게 걸려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전부 다 10만원씩 껴고 국산 6종급으로 그냥 쫙 그냥 갖다 놓은 거야. 왜? 그 들어온 말들이 많으니까 기회는 왔다 해가지고 그냥 바닥 하위급 마표들을 쫙 해놨지. 그러니까 이런 경마가 무슨 박진감이 넘치고 무슨 아주 뭐 재밌겠느냐 이 얘기지. 당연히 재미없지. 아니 어떤 놈이 물 먹으러 갈지 어떤 놈이 뭘 할지 어떻게 하냐고. 재밌대가리라고 냉큼 마치도 없어. 그래도 경마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번 편성도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6번 최강선로가 가장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전째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3착을 왔지만 실질적인 능력 자체는 거름의 성장폭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니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8번 좋은애입니다. 아따 말 못하는 사또시네요. 얘는 왜 일본에 안 가고 왜 여기서 푸닥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의 고성이같이 말을 타라요. 말은 폼은 졸라게 잡고 말 하나 제대로 끌고 오는 걸 봐봐서 깔끔하게 말을 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입상을 해도 그렇고 아따 그냥 아주 얘 한번 추천을 하면 그냥 숨이 넘어가요. 아주 그냥 지겨운 스타일이에요. 그냥 전 싫어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8번 좋은 애를 인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 마필이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가 깨어지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냥 데뷔전을 6월달에 치르고 그 이전에 주행 검사를 겁나 잘 받았어. 그래서 이거 잠재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뷔전에도 퐁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장기 휴양을 하고 주행 검사 무난하게 봤더니만 실전에 가서 또 퐁당을 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8번 좋은 애는 뭔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있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자기 능력을 아직까지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에 8번 좋은 애는 피리 배팅권에는 한번 배당권 전력으로 안고 가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2번 베스트 로얄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2번 베스트 로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실전에서는 거름이 안 나왔던 마필인데 재검 때 보니까 거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2번이 베스트 로얄 같은 마필은 숨어있는 배당마니까 요런 마필들은 구용준 마방에서 뒷박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베스트 로얄을 숨어있는 복병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나팔을 새해 들어서 처음 불었으니까 꼭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나팔을 불게 된 이유는 집에서 UCC를 찍었거든요. 지금 사무실에서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울까봐 나팔을 불게 됐고 또 승부처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표시를 할 게 없으니까 이게 끊어지질 못하잖아요. 혼자 찍으니까. 그래서 좀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제가 이제 지점이나 본장을 가서 팬들을 만나면 빵빠라빵 이러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
야, 그때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하나도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인식을 하게 해주는구나. 근데 전문가들이 저 되게 흉봤어요. 빵빠라방이라고. 근데 제가 이 빵빠라방을 한 게 팬들은 저한테 빵빠라방으로 인사를 하는 걸 보고서 야, 이것도 무시할 게 아니구나. 뭔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나라는 사람의 특징으로 부각된 부분이었구나. 좀 상당히 고맙더라고. 야, 이게 뭐 그런 맛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경마를 하는 겁니다. 뭐 낙이 있겠어요? 뭐 저희 솔직히 말 보람이라는 거는 적중을 한다는 의미지 다른 뭐 큰 낙을 찾을 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뭐 보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람을 굳이 찾는다면 팬들을 돈을 따게 해주고 또 팬들이 뭐 제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로 인해서 적중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셨을 때 어떤 희열을 느낀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뿌듯함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전 좋았습니다. 고마웠고. 이번 6경주는 일단 6번 막강볼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적입니다. 그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선취임력이 기복이 적다는 부분과 이 선행력 측면에서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더 성장을 못하는 부분은 선행력 입고는 뭐라 그랬어요? 능력만 하는 얘기를 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력을 더 끌어냈을 때 전반적인 걸음의 양상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막강볼트는 볼트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부평마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요 마필이 어떻게 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환상적인 상황도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선행형 마필인 7번 허리케인 드림이나 8번 통합불패가 과연 이 전개 이점을 안고 올 것이냐 아니면 선입형 강자라고 할 수 있는 6번 막강볼트가 다른 친구들을 들고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숨어있는 복병마를 단통으로 때리는데 배당은 중고배당 단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계속 빗자루를 쓸고 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안 팔릴 겁니다. 이번엔 찬스입니다. 다음엔 인기만은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가져가서 못 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가져가서 못 맞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음에라도 인기만 해도 내가 노렸던 마필이니까 최소한 강타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놈이 이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추천을 해서 저한테 적중을 하든 못하든 마이너스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리는 관리마가 한도가 포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번 6경주 첫 번째 선거초에서는 제대로 된 단통으로 배팅 자금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저는 하여튼 새해 첫 번째 선거초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선행마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보다는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1번 경연한 질주가 제일 세죠.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경연한 질주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5일날 경주를 끝내고 지금 이제 약간의 9주 만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외관상에 하자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5번 특급 강력이 선행 선입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은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인데 나머지 중에서 배당급의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그 배당마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당마를 찾는 것이
이번 경주를 적중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딱 2방 정도 때리시면 될 것 같으네요. 1번, 5번은 가져가시되 자, 노리는 마필 한두를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8경주, 부산경마 춘메인 승부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총 12두가 출전하는 아주, 편성 자체가, 좀 출전수가 좀 많은 편성이죠. 이런 경주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승부처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군기 1합격에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이 3번 하이나입니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도 엄청난 선행력과 특히나 이 종반 지구력 측면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번 하이나가 선행을 간다면 뭐 무조건 되는 거고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행을 누가 가느냐 이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9번 비카사랑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9번 비카사랑이나 또 외곽게이트의 11번 여왕의 정원이나 8번 UFB데이나 이런 마필들이 전개에 이점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3번이 한 2번 매나 3번 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앞에 가는 놈을 넘어가야지 얘가 우승을 할 거 아니야. 능력이 탁월한데 그러면 앞에 가는 놈을 넘어가면 앞에 가는 놈이 이기겠냐 이거지.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8번, 9번, 11번 같은 마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러니까 인기를 모아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가닥 자체를 그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 하이냐는 대가리 승부를 나온 거지 2차 승부가 아니라는 점.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 정도 얘기하면 강타가 준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한다 못한다? 적중을 한다지. 알고 붙는 거 아니야. 알고. 주둥이로 아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고 붙는 거니까 당연히 적중을 한다는 얘기지. 자, 다음 부산 구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 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는 오늘 1차 2018년도에 1차 메인 승부처니까 저도 적중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적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캡틴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아니네. 구경주네. 구경주인데 내가 캡틴가인 10경주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지도 않았는데 맨날 나이 먹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짜증내는 분이 있더라고. 아따 뭐 별로 나이도 안 먹었는데 우리는 죽으란 얘기요. 맨날 나이 얘기했어. 얼마 먹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저도 봤거든요. 뭐 이제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니까 제 팬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추천을 드릴까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2마리가 눈에 딱 띄고 한 놈은 무조건 제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놈이 누구냐 요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 편등에서 때려야 되는 놈은 6번 소중한 인연이란 마필입니다. 아따 무슨 지난번에는 8마리 중에 6착을 했고 그 이전에는 12마리 중에 8착을 해버렸어요. 어따 이건 뭐 빗자루 투요 뭐요. 이런 말들을 어째 이렇게 강하게 때리라고 연병을 하는 거야. 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새해부터 그냥 뭐 새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건 아니죠. 뭐 제가 뭐 환장병에 들리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6번 소중한 인연이라는 마필은 근간 3번의 경주도 현재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굉장히 출중해. 그런데다 근간 경주시 계속적으로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필의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능력이라는 거야. 타 마필이 아니라. 그런데다 이놈은 마체가 작은 놈이에요. 420담아 430담아밖에 안 되는 마필이야. 그러기 때문에 연투 능력이 없는 건데 근간 3번의 경주는 나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마체는 낮지만 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근간 세 분의 경주가 이 마필에게는 어떤 힘을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힘의 비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체가 작고 뭔가 걸음이 다 나온 듯한 근간의 행보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능력은 꾸준하게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강한 편성을 만나다 보니까 바닥을 쓸고 다녔던 마필이지 마필의 능력은 당연히 이번 교시에 입상을 웃도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6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작은 마체의 앞말이니까 기세에 눌릴 가능성이 있잖아. 항상 작은 말들은 앞말이고 작은 마필들은 이 순말들이 많은 편성이 나가면 기세에 눌릴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으면 절대 안 돼. 그렇지만 빼땡권에서는 빼서도 안 되는 마필이라는 점. 6번 소주관이라는 언급 드리는 거 보니까 배당을 터지겠다 안 터지겠다? 당연히 터지지. 당연히 터지니까 이런 마필을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할 일 없이 언급을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연히 배당이 터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강타를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보입니다. 들어올 놈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계속적으로 쓰레받기로 그냥 바닥을 쓸고 다니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런 놈들을 노릴 거예요. 인기만 한 절대 안 되는 놈이 인기를 팔릴 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도 자르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완벽하게 작심배당 A급 환상적인 2018년도에 한구라 승부처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0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의외로 센 놈이 하나 있죠. 이 3번 서강대로입니다. 아따,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노렸었는데 3창을 오는 걸 보고서 야, 입상은 못했어도 세구나 얘도. 그걸 느꼈어요, 저는. 이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 근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이 순발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번 서강대로는 어떤 능력 우승화로 가는 제 지름길을 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은 사이즈가 가장 6금이다 아니다? 6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센 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은 누구를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드레바가 팔릴 것 같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 파워풀 포스인데 지난번 경기 때 우승을 뜬금없이 하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의 우승 자체가 철저하게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번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왜? 2번 캡틴 가이 같은 마필이 팔릴 거라고. 그런데 저는 1번 파워풀 포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가리는 누구라고 그랬어? 서강대로라고 그랬어. 3번 서강대로. 그러면 2번을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안 노려.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얘 자르고 갈 생각이에요. 왜? 왜 자를까? 항상 경주마가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을 때는 뭔가 힌트를 주고 뭔가 기미를 보여준다고 그랬지. 그러지 않고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차기에는 그만큼 많은 급하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힘의 논리야. 힘의 에너지의 논리고 내가 에너지를 졸라 많이 소비를 했으면 다음 경주에 다음에는 그만큼 쉬어야 돼. 근데 평소와 똑같이 내고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어쩌다? 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부산 이제 11경주 오늘 강태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1번 하이스펙이 대가리 좀 팔렸으면 좋겠네. 왜요? 능력이 가장 출중하니까 너도 나도 요 마필을 추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센 놈이죠. 왜? 조창욱이가 타고도 퐁당퐁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저력이니까 으딴게 창욱이 형이 타고도 이 정도 왔으면 다른 놈이 타면 날아다닐 텐데 왜 창욱이만 태울까? 어찌됐든 센 놈은 센 놈이야. 1번 하이스펙은 당연히 배팅권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야. 그러면
얘가 대가리일 것 같으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런데 너무 보이는데 조창욱이야. 아따 옛날 같으면 그냥 음에 너 잘 나왔다. 내가 네 대가리 팔릴 때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찌개 아저씨들이 그냥 찌개를 양손에다 들고 대가리만 팔려라. 죽거나 살거나 너를 찍고 말 것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지. 야, 그럼 뭐 사정없이 찍는 거지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은혜에 꼭 보답하는 행동을 했죠. 조창욱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기만 나와가지고 기승을 해서 빼먹는데 대가리 랭킹 1위였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승도 많지가 않고 인기만도 많이 못 타요. 이제 뭐 하도 빼먹어서 그런지. 난 이렇게 그 현역에서 은퇴한 기수한테 은퇴인가? 잘린 기수지. 잘린 기수한테 내가 부산에 있던 기수한테 물어봤어. 야, 조창욱이는 평소에 어떠냐? 내가 제일 궁금한 기수였거든. 여태 말이 없대. 크레물린이야? 크레물린이래. 자기도 어쩔 때 보면 말 기가 막히게 타는 거, 지나가는 거 본대. 근데 어쩔 때 보면 말 잘 타는지 모르는지 표시도 안 나는데 갈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탄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기수들 사이에서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 말은 못하진 않아. 내가 봤을 때 뭐 승부가 걸리면 잘 타는 기수야. 분명히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짓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 잘 탈 땐 잘 타니까.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다른 복병마를 놓고 얘를 단통으로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복병마가 대가리다. 이게 이제 11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12경주 2차 메인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지 배당이 안 터지는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 건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죽던 살던 배당에 죽고 배당에 사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잘해야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왠지 모르게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것이 요 경주에서 하나 꼭 노려야 되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2번 에이스 파워입니다. 아따, 에이스 파워도 음에 꼴찌 한 번에 직직전엔 9마리 중에 5등 했고 지난번엔 7등을 해버렸어. 으따 그것도 김동영 아저씨가 다 잡들이 해버렸네. 요번에는 어떨까? 요번에도 요것이 올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능력마가 보이네. 어떤 놈이 보여? 5번 노드셀 같은 놈이 있고 몇 마리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는 12번 에이스 파워를 추천을 했다. 그러면 이 마필은 어떻다는 얘기야? 바닥을 때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2차 메인이라 하더라도 저만 먹는 그런 그 싸가지 없는 짓은 새해에는 하면 안 되잖아. 최소한 둘째 주부터는 해야지. 새해 첫째 주부터 개나발 돈 벌겠다고 싹 이렇게 그냥 싹 앞에 가려놓고 그런 짓거리 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번 에이스 파워 같은 복병마를 제가 노린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중배당 이상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 후반부에 이런 경주 마치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13경주입니다. 끝장 승부처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이제 옛날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있어? 약장수같이 들리지 않아. 그리고 사기꾼같이 냄새는 안 나. 야, 이건 좋아.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하나가 길면 하나가 짧고 하나가 짧으면 또 하나 긴 게 세상 사는 짓이.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13경주는 끝장 승부처입니다. 어떤 말을 노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요것도 일단 2번이 팔릴 것 같아요. 2번 헬로 비너스가 어찌됐든 간에 능력은 괜찮고 11월 달에 이후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한데 능력은 사정없이 좋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헬로 비너스는
야, 또 주인공이가 안 나오니까 오경환이를 딱 태워내네. 이 문제복 아저씨가 옛날에 말 탈 때는 거의, 최고의 우리가 얘기하는 몸밥이었는데, 야, 이거 부산에 들어가더니 용이 돼버렸어요. 제복이 아저씨는 말에서도 많이 떨어졌던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다리가 어디가 뭐 성한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 뭐 조교사가 되더니, 제2의 김영관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야, 이 추세로 가면 뭐, 겁나 잘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교사를, 기수 중에서 조교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보이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옛날 조교사, 옛날 기수도 말고. 뭐, 지용철은 오래 해서 그런 거지, 뭐, 그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나? 뭐 정재훈 조교사 뭐 이런 사람들도 오래 해서 그런 거지 뭐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 그거 아니잖아 그냥. 근데 문제보기는 워낙에 말을 못해서 그런지 좀 성공한 케이스 같아. 예, 이번 헬로비너스는 이번에 꼭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단통질을 할 놈도 완벽하게 메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통마도 메이드가 되어 있고 또 대가리급도 메이드가 되어 있고 그럼 뭐 이거 뭐 마치냐 못 마치느냐 요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마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꼭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13경주까지 왔는데 자, 어쨌든 영리하게 경마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부산 경마는 된장처럼 도루로 승부를 했다가는 그야말로 그냥 고추에 된장 말듯이 그냥 그런 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영리하게 경마를 하셔가지고 강타와 함께 편한 마음으로 금요 경마니까 편한 마음으로 임하셔가지고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서울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